한 달에 3만 엔씩 올라가는 난방비, 밤마다 코막힘으로 깨는 아이, 그리고 끝없는 육아 피로. 요코하마의 평범한 주부 사야카는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해답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단 2박 3일의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간 뒤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마카페 게시판은 폭발했고 한국행 예약은 석 달치가 순식간에 마감됐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천 명의 일본 주부들이 겨울마다 한국을 찾는 이유,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비밀, 그리고 온돌이 만든 놀라운 변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겨울 고민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코하마에 사는 주부 사야카는 올해 41살이죠.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올겨울은 유난히 힘들었어요. 히터 바람은 건조했고 난방비는 작년보다 무려 3만 엔이나 더 올랐습니다. 가계부를 펼칠 때마다 한숨이 나왔죠. 사야카는 난방 온도를 낮추고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었지만 추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거실 온도계는 항상 섭씨 18도를 가리켰고 손발은 늘 차가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5살 된 큰아이 유이는 잦은 코막힘으로 밤마다 잠을 설쳤고 3살배기 둘째 하루토는 건조한 공기 탓에 아토피가 심해져 피부를 긁어댔어요. 병원을 오가며 약을 먹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가습기를 3대나 틀었지만 소용없었죠. 새벽 2시 유이가 또 숨을 헐떡이며 깼어요. 사야카는 아이를 안아 올려 코를 풀어주고 물을 먹이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런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반복됐죠. 만성 수면 부족으로 사야카 자신도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가 쉽게 낫지 않았어요. 남편 타케시는 회사에서 장시간 근무로 지쳐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죠. 저녁 8시 퇴근은 이제 꿈 같은 이야기가 됐고 대부분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대화할 시간도 여유도 점점 사라졌어요. 사야카는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 가족 모두가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다며 이번 주말에 오시겠다는 거였죠. 사야카는 집 청소도 음식 준비도 할 기력이 없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들을 간신히 재운 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사야카의 눈에 한 게시물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온돌 체험이 일본 주부 사이에서 은근히 인기라는 글이었어요. 따뜻함이 깊게 몸에 스며든다는 후기들이 계속 올라와 있었죠. 처음엔 그냥 광고성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읽어내려가며 사야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는 사람, 아이 감기가 줄었다는 사람, 심지어 허리 통증이 나아졌다는 후기까지 있었습니다. 한 주부는 바닥 난방이 이렇게 부드럽고 포근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적었어요. 사야카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마카페 게시판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다녀온 주부들의 후기가 수십 개나 쌓여 있었던 거죠. 한국을 찾은 일본인 온돌 체험객이 누적 5천 명을 넘었다는 기사도 함께 공유되고 있었어요. 어떤 주부는 1년에 2번씩 다녀온다고까지 했습니다. 후기들을 읽다 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대부분 사야카처럼 육아로 지쳐있고 겨울만 되면 난방비 걱정에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주부들이었죠. 그들은 한국에 다녀온 뒤 가족의 삶이 조금씩 나아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날 밤 사야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온돌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정말 그렇게 다를까? 우리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까? 하지만 남편을 설득할 자신은 없었어요. 여행비가 만만치 않았고 타케시는 요즘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6개월 전 시댁 제사 때 조금 과소비했다고 핀잔을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이 유이가 또다시 코막힘으로 울면서 깼습니다. 사야카는 아이를 달래며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면 비용도 나누고 용기도 생길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사약하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 미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호 역시 겨울만 되면 아이 감기로 고생하는 주부였죠.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미호도 그 글을 받고 이미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약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정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호와의 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오후 2시 미호가 사약한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본격적으로 마마카페 게시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후기가 수십 개가 아니라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것도 최근 3개월 사이에 올라온 글들이었죠. 사약하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는 글, 아이 아토피가 좋아졌다는 후기, 바닥 난방이 이렇게 부드럽다니 믿을 수 없다는 감탄까지 쏟아졌습니다. 한 주부는 오사카에서 이틀 만에 다녀왔는데 아이가 감기에 안 걸린다며 신기해했어요. 또 다른 주부는 온돌방에서 자고 나니 10년 동안 괴롭히던 만성 요통이 완화됐다고 적었죠. 심지어 요코하마에 사는 주부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사약하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어요. 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을 찾은 일본인 온돌 체험객이 누적 5,000명을 넘었다는 기사까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실제 겨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약하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비용이었습니다. 2박 3일 한옥 숙박과 항공권을 합치면 1인당 8만 엔 정도 들었어요. 두 사람이 가면 16만 엔 사약한의 가게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게다가 남편 타케시를 어떻게 설득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미호가 제안했어요. 한 명 더 찾아서 셋이 가면 어떻겠냐고요. 비용도 나누고 용기도 생길 거라고 했죠. 사약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케이코가 떠올랐어요. 케이코는 45살로 11살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었죠. 작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5시 세 사람은 단지 내 카페에서 만났어요. 케이코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온돌이 정말 그렇게 다르냐며 그냥 바닥 난방 아니냐고 물었죠. 하지만 사야카가 보여준 수십 개의 후기를 읽고 나서 표정이 달라졌어요. 특히 무릎 통증이 완화됐다는 후기를 본 케이코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며 진통제만 처방했는데 혹시 이게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죠. 케이코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도 함께 가고 싶다고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남편이나 가족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야카는 타케시가 뭐라고 할지 걱정됐고 미호는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어요. 케이코는 딸아이를 사흘이나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렸죠. 그날 밤 사야카는 용기를 내어 타케시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상대로 타케시는 난색을 표했어요.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보너스도 삭감됐는데 여행이라니 그것도 한국까지 가서 바닥에서 자는 게 뭐가 특별하냐고 했죠. 사야카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유이가 밤마다 코막힘으로 깨는데 자신도 지쳐 죽겠다고 하루토 아토피 약만 한 달에 2만 엔이 넘는다고 이대로 가다간 가족 모두 병원 신세를 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미 다녀온 수천 명의 일본 주부들이 효과를 봤다는 사실도 강조했죠. 타케시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고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가보라고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사야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다시 만나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발일은 2주일 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로 정했어요. 미호가 찾은 북촌 한옥은 후기가 좋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야카는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매일 새로운 후기가 올라왔어요. 어떤 주부는 한국에서 찜질방까지 다녀왔다며 천국이었다고 적었고 또 다른 주부는 온돌 덕분에 겨울이 무섭지 않게 됐다고 했죠.
사야카는 이 여행이 자신과 가족에게도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마마카페 게시판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한국 온돌 체험이 일본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던 거죠. 사야카는 자신들도 곧 그 대열에 합류한다는 사실에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목요일 아침 6시 하네다 공항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야카와 미호, 케이코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만났어요. 세 사람 모두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사야카는 출발 전날 밤 유이와 하루토를 꼭 껴안으며 사흘만 기다리라고 속삭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는 정확히 아침 9시에 이륙했어요. 2시간 30분의 비행 동안 세 사람은 한옥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미호는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며 걱정했고 케이코는 길을 잃으면 어쩌나 불안해했습니다. 사야카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외여행 자체가 5년 만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11시 30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요코하마보다 훨씬 차가웠죠. 하지만 이상하게 건조함은 덜했습니다. 사야카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어요. 공기 자체가 다르다고요.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전통 건축물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죠. 케이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다고요. 오후 2시 세 사람은 드디어 북촌 한옥 앞에 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오느라 캐리어를 끌며 숨이 찼지만 한옥을 보는 순간 피로가 싹 가셨어요. 기와 지붕이 우아하게 이어진 전통 가옥은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운치 있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간단한 일본어를 할 수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난관이 생겼습니다. 신발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사야카는 일본처럼 현관에 벗어두려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신발장을 가리켰습니다. 아, 여기는 따로 정리하는구나 싶었죠. 세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신발을 넣었어요. 미호가 작은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써부터 어색하다고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여는 것부터 달랐어요. 일본식 미닫이 문과 비슷해 보였지만 손잡이 위치가 달랐죠. 케이코가 먼저 시도하다 실패했고 결국 주인 아주머니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조용한 마당이 창밖으로 보였고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침대가 없었던 거예요. 벽장에서 이불을 꺼내 직접 깔아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건 한참 뒤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온돌 사용법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인 설명이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죠. 온도 조절기를 가리키며 뭐라고 했는데 사야카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면 되겠지 싶었어요. 오후 4시 짐을 풀고 나서야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방을 살펴봤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보니 이미 따뜻했어요. 아직 온도를 켜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미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따뜻하다고요. 케이코는 창문을 열어 마당을 내다봤어요. 작은 나무 한 그루와 돌이 놓인 정원이 보였죠. 고요했습니다. 도쿄나 요코하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종류의 고요함이었어요. 케이코는 이곳에서 이틀을 보낸다는 게 갑자기 실감났습니다. 저녁 6시 세 사람은 근처 식당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메뉴판을 읽을 수가 없었죠. 한글은 일본어와 전혀 달랐고 사진만 보고 대충 주문했습니다. 나온 음식은 생각보다 맛있었지만 양념이 강해서 입이 얼얼했어요. 사야카는 물을 연신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외국이구나. 한옥으로 돌아온 건 밤 8시였어요. 세 사람은 각자 씻고 나서 본격적으로 온도를 켜기로 했죠. 온도 조절기를 만지작거리던 미호가 결국 성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온도를 올리자 바닥에서 열기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바닥이 확실히 뜨거워졌습니다.
사약하는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어요. 일본 집의 히터 바람과는 완전히 달랐죠. 열이 발바닥에서부터 천천히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케이코가 누워봤어요. 바닥에서 전해지는 열이 허리와 무릎을 감쌌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케이코는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온돌이구나. 정말 다르다고요. 밤 10시 세 사람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침대가 없어서 처음엔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며 긴장을 풀어줬죠. 사약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곳에서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요. 어색함은 여전했습니다. 미닫이문도 이불 깔기도 한국어도 모두 낯설었죠. 하지만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돌의 열기는 그 모든 어색함을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어요. 첫날 밤 온돌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약하는 새벽 2시에 눈을 떴어요. 평소 같았으면 유이의 코막힘 소리에 깬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서 미호와 케이코가 고른 숨을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사약하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때 느껴졌어요. 바닥에서 천천히 퍼지는 열이 허리와 등, 종아리를 감싸며 깊은 이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요. 일본 집의 히터나 전기장판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었죠. 허리가 편했습니다. 평소 육아로 늘 뻐근하던 허리가 말이에요. 온돌의 열이 근육 깊숙이 스며들며 쌓였던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았어요. 사약하는 손으로 허리를 만져봤습니다. 확실히 긴장이 풀려 있었죠. 발끝까지 따뜻했어요. 요코하마 집에서는 항상 발이 차가워 수면 양말을 신고 잤는데 여기서는 맨발인데도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온기가 발바닥에서 종아리로 무릎으로 천천히 올라왔어요. 사약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종류의 따뜻함은 일본에서 느끼기 힘들다고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는지 케이코가 뒤척였습니다. 깨운 건가 싶어 미안해하려는데 케이코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신도 방금 일어났다고요. 케이코는 무릎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작년부터 괴롭히던 관절염 통증이 확실히 덜하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물리치료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다고요. 온돌의 열이 무릎 깊숙이 전해지면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느낌이라고 했죠. 두 사람은 조용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바람 소리가 들렸고 한옥의 나무 구조가 미세하게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죠. 오히려 고요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미호도 깼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모두 잠든 줄 알았는데 다들 깨어 있었던 거죠. 미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푹 쉬는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라고요. 육아와 집안일로 늘 긴장해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몸이 진짜로 쉬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사약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요코하마에서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몇 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몸이 가벼웠죠. 온돌이 수면의 질을 바꾸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바닥의 따뜻함이 계속해서 몸을 감싸며 깊은 휴식으로 이끌었죠. 사약하는 생각했습니다. 유이와 하루토도 이런 곳에서 자면 좋겠다고요. 코막힘도 아토피도 나아질 것 같았어요. 아침 7시 사야카가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새벽 3시 이후로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잔 거예요. 5년 만에 처음이었죠. 몸이 너무 가벼워서 꿈인가 싶었습니다. 미호와 케이코도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요. 세 사람 모두 표정이 밝았죠. 케이코는 무릎을 굽혔다 펴며 신기해했습니다.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고요. 미호는 어깨를 돌리며 말했어요. 뭉쳤던 게 다 풀린 것 같다고요. 사약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온돌이 밤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준 덕분이었죠. 일본의 난방은 타이머가 꺼지면 금방 추워지는데 온돌은 달랐습니다. 세 사람은 간단히 씻고 한옥 마당으로 나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준비해준 아침상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죠.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밥이었습니다. 사약하는 첫 숟가락을 뜨며 생각했어요. 이 따뜻함과 포근함, 이게 바로 수천 명의 일본 주부들이 한국을 찾은 이유구나. 온돌이 새롭게 만든 아침이었습니다. 개운하게 깬 몸, 풀린 근육,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휴식. 사약하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왜 사람들이 온도를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라고 부르는지 말이죠. 둘째 날 오전 10시 세 사람은 찜질방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옥 주인 아주머니가 추천해준 곳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30분을 달려 도착한 찜질방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신발을 보관함에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혼란이 시작됐죠.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도통감이 안 잡혔습니다. 사약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한국 아주머니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탈의실은 완전히 공용이었습니다. 일본 온천과 비슷하다 싶었는데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세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찜질복이라는 걸 처음 입어봤는데 헐렁하고 편했습니다. 미호가 찜질복을 거꾸로 입었어요. 상의와 하의를 반대로 입은 거죠. 탈의실을 나서려는데 직원이 웃으며 다가와 고쳐 입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미호는 얼굴이 빨개지며 황급히 다시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케이코와 사야카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죠. 찜질방 내부는 미로 같았습니다. 다양한 온도의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방마다 한글로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 전혀 읽을 수가 없었죠. 사야카는 대충 느낌으로 제일 따뜻해 보이는 방을 골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섭씨 90도가 넘는 황토방이었던 거죠. 사야카는 5초도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케이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욕심낸 거 아니냐고요. 이번엔 온도가 낮아 보이는 방을 찾아 들어갔어요. 다행히 여기는 적당했습니다. 섭씨 50도 정도의 소금방이었죠. 벽면이 온통 소금으로 덮여 있어 신기했어요. 15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죠. 휴식 공간으로 향했는데 여기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공용 공간인데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나 싶었어요. 미호가 매점을 발견했습니다. 식혜와 계란이 있다기에 3개씩 샀죠. 그런데 계란을 까는 방법을 몰랐어요. 일본 삶은 계란처럼 그냥 까려고 하니까 잘 안 벗겨졌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할머니가 웃으며 다가와 시범을 보여줬어요. 계란을 딱딱한 곳에 톡톡 쳐서 금을 낸 다음 굴려서 까는 거였죠. 사야카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듯 웃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은 전해졌죠. 케이코가 작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친절하다고요. 식혜를 마셨어요.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땀을 흘린 뒤라 더 맛있게 느껴졌죠. 세 사람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일본에서라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누워있을 생각조차 못했을 텐데요. 오후 2시 다시 한번 찜질방을 돌았습니다. 이번엔 온도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얼음방도 체험했죠. 뜨거운 방에 있다가 들어가니 정말 시원했습니다. 몸의 열기가 싹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케이코는 소금방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무릎에 열기가 전해지면서 통증이 더 줄어드는 것 같다고요. 미호는 황토방을 다시 도전해서 이번엔 10분을 버텼죠. 사야카는 중간 온도의 방들을 돌며 이것저것 체험해봤습니다. 오후 4시쯤 찜질방을 나왔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땀을 엄청 흘렸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상쾌했죠. 피부도 촉촉해진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한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한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이번엔 주문하는 법도 알았고 상추에 싸먹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하루 만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코가 말했어요. 어제보다 훨씬 편하다고요. 한옥으로 돌아와 다시 온돌방에 누웠습니다.
찜질방에서 이미 충분히 따뜻해졌는데도 온돌의 열기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부드럽고 포근했죠. 사약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실수들이 많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은 추억이 됐다고요. 세 사람은 오늘의 해프닝들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미호의 거꾸로 입은 찜질복, 사야카의 뜨거운 방 탈출, 계란 까는 법을 배운 일까지 모두 웃음으로 바뀌었죠. 긴장보다 웃음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사야카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죠. 내일 오전 11시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벌써 떠나야 한다니요. 아침 9시 세 사람은 다시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어제 갔던 곳보다 규모가 더 큰 곳이었죠. 입구에서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어, 영어, 그리고 일본어도 들렸어요.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휴식 공간으로 나갔어요. 그때 귀에 익은 말이 들렸습니다. 일본어였죠. 사야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일본 여성 둘이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야카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실례하지만 일본에서 오셨냐고 물었죠. 두 여성은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왔다고요. 온돌 체험 때문에 한국을 찾았다고 했어요. 미호와 케이코도 합류했습니다. 5명은 자연스럽게 둥그렇게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사카에서 온 유키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그녀의 친구 아야는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었죠. 유키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번이 3번째 방문이라고요. 작년 겨울에 처음 왔는데 아이가 감기에 안 걸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그 뒤로 4개월에 한 번씩 온다고 했죠. 사야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야도 거들었어요. 자기 쌍둥이 딸들이 아토피가 있었는데 한국에 다녀온 뒤로 확실히 나아졌다고요. 물론 완치는 아니지만 긁는 횟수가 줄었고 피부가 촉촉해졌다고 했습니다. 일본 병원에서 준 약보다 효과가 좋았다고요. 케이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절염에도 도움이 되냐고요.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70대인데 무릎 통증이 심했는데 찜질방과 온돌을 체험한 뒤로 많이 좋아졌다고 했죠. 다음 달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야카는 마마카페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거기서도 후기를 봤냐고요. 유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거기에 후기를 여러 번 올렸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올린 후기를 보고 온 사람들이 또 후기를 올리는 걸 보면 뿌듯하다고 했어요. 아야가 말했습니다. 요즘 일본 주부들 사이에서 한국 온돌 체험이 정말 인기라고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몰랐는데 지금은 주변에서 다녀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죠. 특히 40대에서 60대 주부들이 많이 온다고 했어요. 유키는 구체적인 숫자도 알려줬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한국을 찾은 일본인 온돌 체험객이 이미 7,000명을 넘었다고요. 그리고 예약이 2달치까지 꽉 차 있는 한옥도 많다고 했어요. 사야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명은 함께 찜질방을 돌았어요. 유키와 아야가 각 방의 특징을 설명해줬죠. 어떤 방이 허리에 좋고 어떤 방이 피부에 좋은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사야카는 어제 혼자 헤매던 게 생각나며 웃었어요. 소금방에서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유키가 말했어요. 난방비 생각하면 여행비가 전혀 아깝지 않다고요. 일본 집에서 히터를 틀면 한 달에 5만 엔 가까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2달에 한 번씩 한국 오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했죠. 아야도 동의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 병원비까지 줄어드니까 일석이조라고요. 감기약, 아토피약 사는 돈만 해도 한 달에 2만 엔은 나갔는데 요즘은 그것도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휴식 공간으로 돌아와 식혜를 마셨습니다. 유키가 사야카에게 물었어요. 돌아가면 후기 올릴 거냐고요. 사야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올릴 거라고 이 경험을 다른 주부들과도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아야가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명은 라인으로 서로 친구를 추가했어요. 유키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한국 오면 같이 만나자고요. 사야카는 그 말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후 3시 유키와 아야와 헤어졌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같은 고민을 나누는 엄마들끼리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사약하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특별한 결정을 한 게 아니구나. 수천 명의 일본 주부들이 같은 이유로 이곳을 찾고 있구나. 한옥으로 돌아가는 길 케이코가 말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덕분에 더 확신이 생겼다고요. 온돌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요. 미호도 동의했어요. 돌아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겠다고 했죠. 사약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연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사약하는 한옥 온돌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사흘간의 여행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처음 도착했을 때의 어색함, 찜질방에서의 실수들, 그리고 일본 주부들과의 만남까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여전히 포근했습니다. 사약하는 깨달았어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움직임을 바꿨고 휴식을 유도했죠. 요코하마 집에서는 항상 바빴어요. 히터를 켜고 가습기를 돌리고 아이들 코를 풀어주고 밤새 몇 번씩 일어나 이불을 덮어주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누워있기만 해도 몸이 알아서 쉬었습니다. 케이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릎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요. 사흘 동안 온돌과 찜질방을 오가며 관절에 열을 계속 전해줬더니 10개월 동안 괴롭히던 통증이 반 이상 줄어든 것 같다고 했어요. 물론 완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죠. 미호는 어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육아로 뭉쳤던 어깨가 완전히 풀렸다고요. 일본에서는 마사지를 받아도 이틀이면 다시 뭉쳤는데 온돌은 깊은 곳부터 풀어주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근육이 진짜로 이완됐다고요. 사약하는 자신의 변화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개운하게 깼어요. 요 년 만에 처음이었죠.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깊은 잠을 자니까 하루 종일 피로하지 않았고 정신도 맑았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본 집에 온돌을 설치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뭔가 변화는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야카가 말했습니다. 바닥 전기 매트를 좀 더 좋은 걸로 바꿔보겠다고요. 온돌처럼 넓은 면적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제품을 찾아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가습기를 좀 더 신경 써서 틀겠다고요. 한국처럼 건조하지 않게요. 케이코는 정기적으로 찜질방을 다니기로 했어요. 도쿄에도 한국식 찜질방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관절에 열을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을 다시 올 계획이라고요. 미호는 아이들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난방비가 좀 올라가더라도 병원비를 생각하면 그게 더 경제적이라고 했죠. 유키의 말이 맞았어요. 아이들이 건강하면 병원비도 줄고 스트레스도 줄어요. 사약하는 마마카페의 후기를 자세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신처럼 고민하는 주부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온돌이 어떻게 다른지, 찜질방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상세하게 적어줄 생각이었죠. 밤 11시 세 사람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한옥을 떠나야 했어요. 공항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렸고 비행기는 11시였죠. 요코하마 집에 도착하면 오후 4시쯤 될 거예요. 사야카는 유이와 하루토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틀 반밖에 안 떨어져 있었는데 벌써 그리워졌어요. 돌아가면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따뜻한 저녁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남편 타케시에게도 이번 여행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이야기해줄 생각이었죠. 케이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요. 단순히 따뜻함을 느낀 게 아니라 건강과 생활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어요. 온돌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줬다고요. 미호도 동의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도 이 경험은 남을 거라고요. 따뜻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쉬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할 거라고요. 사야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 난방이 아니었어요. 몸과 마음을 모두 따뜻하게 해주는 문화였죠.
그리고 그 문화는 이제 사야카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새벽 1시 세 사람은 모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몸을 감싸며 편안한 휴식을 만들어줬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고요하고 포근하게 지나갔습니다. 아침 6시 사야카가 눈을 떴어요. 마지막으로 바닥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고맙다고, 이 따뜻함을 잊지 않겠다고요. 온돌이 만든 새로운 기준을 요코하마에서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4시 사야카는 요코하마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유이와 하루토가 달려와 엄마를 안았어요. 사야카는 두 아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이 핑 돌았죠. 사흘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타케시도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녀왔냐고 물었어요. 사야카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쏟아냈죠. 온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찜질방에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일본 주부들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요. 타케시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야카의 표정을 보니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도 활기차 보였죠. 타케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온 것 같다고요. 그날 밤 사야카는 마마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여행 후기를 쓰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요. 제목은 간단하게 정했어요. 요코하마 주부의 한국 온돌 체험 솔직 후기라고요. 후기는 길었습니다. 2,000자가 넘었죠. 출발 전 고민부터 한옥에서의 첫날 밤, 찜질방에서의 실수들, 일본 주부들과의 만남, 그리고 온돌이 어떻게 몸과 마음을 변화시켰는지 자세히 적었어요. 마지막에는 추천한다는 말과 함께 한옥 예약 링크도 첨부했습니다. 올리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야카는 떨렸어요. 누가 읽어줄까 싶었죠. 하지만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0분 만에 댓글이 10개나 달렸어요. 30분 뒤에는 50개를 넘었죠. 다음 주에 바로 갈게요. 한옥 예약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이 데리고 가도 괜찮나요? 찜질방은 어디가 좋나요? 비용은 정확히 얼마나 들었나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야카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했어요. 미호와 케이코도 각자 후기를 올렸습니다. 미호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맞췄고 케이코는 관절염 완화 경험을 강조했죠. 세 사람의 후기는 마마 카페에서 인기 게시물로 올라갔어요. 이틀 뒤 사야카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후기를 보고 벌써 5명이 한국행을 예약했다는 거예요. 댓글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언제 출발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사야카는 뿌듯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마 카페는 한국 온돌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새로운 후기가 올라왔고 예약 방법과 추천 한옥 정보가 공유됐죠. 한 달 사이 온돌 체험 관련 게시물이 200개를 넘었어요. 뉴스에서도 이 현상을 다뤘습니다. 한국을 찾는 일본인 온돌 체험객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40대에서 60대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져 한 달 사이 예약 수가 기존의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죠. 구체적인 숫자도 나왔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2,500명이었는데 올해는 7,500명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3배가 늘어난 거였죠. 그리고 예약은 석 달치까지 꽉 찼다고 했습니다. 사야카는 텔레비전을 보며 놀랐어요. 자신도 이 흐름의 일부였다는 게 실감났죠. 그리고 자신의 작은 후기가 누군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한 달 뒤 사야카는 유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유키가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자며 사진을 보내왔죠. 사진 속 유키 어머니는 온돌방에 편안하게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케이코는 약속대로 4개월 뒤 한국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엔 딸아이와 함께였죠. 무릎 통증이 재발하기 전에 미리 다녀오겠다며 떠났습니다. 돌아와서는 역시 효과가 있었다며 만족해했어요. 미호는 시어머니까지 설득해서 3대가 함께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온도를 체험하고는 완전히 마음에 들어 했다고요. 이제 시댁에서도 한국 여행을 이해해준다며 기뻐했어요. 사야칸의 집도 변했습니다. 전기 매트를 더 좋은 제품으로 바꿨고 가습기를 꼼꼼하게 관리했어요. 완벽하게 온도를 재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쾌적했죠. 유이의 코막힘이 확실히 줄었어요. 한 달에 서너 번이던 게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하루토의 아토피도 나아졌죠. 완치는 아니지만 긁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병원비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타케시도 인정했습니다. 사야카의 결정이 옳았다고요. 가족 모두 건강해졌고 집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했어요. 난방비는 조금 올랐지만 병원비가 줄어서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했죠. 6개월 뒤 사야카는 다시 한국을 찾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가족 모두 함께요. 유이와 하루토에게도 온도를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타케시도 동의했습니다. 가족 여행 겸 온돌 체험을 하자고요. 마마 카페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매일 누군가 한국에서 돌아와 후기를 올렸고 또 누군가는 출발 전 질문을 올렸어요. 한국 온돌 체험은 이제 일본 주부들 사이에서 새로운 겨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야카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작은 여행이 지금은 수천 명 일본 주부들의 선택이 됐죠. 한국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따뜻함의 기준을 바꾼 나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야카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올린 작은 후기 하나가 수백 명의 일본 주부들을 움직였고 그들의 경험담은 또 다른 수천 명을 한국으로 이끌었죠.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어요.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지혜이자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따뜻하게 하는 문화였습니다. 일본 주부들은 그 따뜻함 속에서 잃어버렸던 휴식과 건강을 되찾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겨울 피로에 지친 또 다른 엄마가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누군가가 한국의 온도를 찾아 떠나고 있죠. 한국은 그렇게 따뜻함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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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세요.